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말로 위협하는 시어머니 어떠세요? 엄살 떠는 시어머니 어떠세요? 며느리랑 통화할 땐 카랑카랑한 목소리인데 아들하고만 통화할 땐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 내시는 시어머니 어떠세요? 바로 이런 시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원래도 이런 성향 가지고 있었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더 심해졌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아들한테 전화해서는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 곁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네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내게 손짓했다고. 아마도 그곳이 외로워서 엄마 보고 오라고 하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간 제약 없습니다. 새벽에도 늦은 저녁에도 그냥 밤낮 없이 하십니다. 아들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서 잠 한숨도 못 자게 만듭니다. 남편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연애 시절 그거 하나 믿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도 착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착합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결혼하고는 와이프인 제게 더 착하다는 점이었죠. 한마디로 제 편을 좀 더 드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변화에 당연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은근히 제게 전화해서 기싸움을 하시는 분이었죠. 시어머니와의 통화들 저는 절대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어차피 시어머니도 잘 압니다. 저란 사람과 대적해봤자 당신 입장에선 본전도 못 찾는다는 것을요. 그냥 저를 건드려 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제 성격에 그런 약한 꾀에 넘어갈 정도도 아니고 그냥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그러다가 말실수하시면 바로 그 말실수 잡아주는 사람이죠. 덕을 쌓지 못한 시어머니와 앞으로 덕을 쌓아가야 할 정도로 부족한 며느리가 만났으니 이 여인들의 싸움이 얼마나 피가 터지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건 있습니다. 며느리니까 우선 시어머니 말을 좀 들어주자 라는 약간 고개 숙이는 그런 제스처 말입니다. 성격이 고분한 편은 아니지만 물불 안 가리고 시어머니에게 덤벼드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휴, 우리 아들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지. 내가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시아버지가 꿈에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무서워서. 네, 잘하셨어요. 좀 채워서 보내야 하는데 아휴,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몰라. 자꾸 네 시아버지가 꿈에 나온다. 나한테 뭔가 말을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보고 싶다고 얼른 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 늙으면 죽어야지. 아니, 그래도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 사셔야죠, 어머니. 허, 진심이냐? 너 지금 나 오래 살라는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 그럼요. 당연히 진심이죠.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으면 하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 왜 말 안 했냐? 네? 뭘요? 나 아프다는 말. 내가 며칠 동안 머리 아프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그거 왜 우리 아들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아들은 모르는 눈치더라. 내가 머리가 아파서 3일 동안 끙끙 앓았다고 하니까 그랬냐고 물어보던데. 네가 정말 내가 오래 살길 바라고 내가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면 당연히 우리 아들이랑 내 건강에 대해서 논의하고 걱정하고 병원으로 모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뭔가 해결 방안을 냈어야 하지 않니? 아, 나 아픈 건 방치했다가 얼른 보내려고 하는 거니? 어머니, 그렇게 아프시다는 분이 친구분들과 단풍놀이 가셨어요? 만일 정말 아팠다면 외출 못하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자꾸 꿈에 나타난다 하시는데 아유, 아버님 몰라요? 살아생전 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당신한테 한 것처럼 아들 며느리한테도 쉰소리하면 얼른 그냥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살아생전 제가 얼마나 아버님 편을 들어드렸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이 정말 어머니를 그리워하시겠어요? 지금 룰루랄라 춤추며 계실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님은 어머니 빨리 오길 바라지 않으세요? 시아버지 남편과 똑같은 성격이셨어요. 착하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절절매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 시아버지를 시어머니는 답답하다,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제 앞에서도 면박을 주시는 분이었고요. 시아버지가 뭐라도 조금만 실수하면 정말 쥐잡듯이 잡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만만해 콩떡 같은 이야기죠. 아마 시아버지는 절대로 시어머니가 일찍 오기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당신 옆으로 오시면 또 종놈 노릇하셔야 하는데 왜 우리 시어머니는 저리 오해를 하고 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암튼 대략적으로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나쁜 분은 절대로 아닌데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말로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지만 뒤에서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죠. 적당히 대적하고 적당히 흘려버리면 되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었고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요. 시어머니와 제 사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좋게 보는 시어머니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니까 저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건드려도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말실수가 정말 잦으신 분인데 너무 심하다 싶으면 제가 정정을 해드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었죠. 갑자기 새벽에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3일 정도 배가 아팠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당신께서 앓고 계신 허리디스크 통증이라고만 생각을 하셨대요. 그냥 평소에도 허리디스크로 인해 옆구리 통증이 있으니까 약 먹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오른쪽 옆구리와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선 119에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를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 어머니와 저희 집 사이는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 집 근처를 딱 중간으로 2개 대형 병원이 있는데 어머니 집에서 오는 길에는 대형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셨죠. 우선 진단명은 요로결석이었습니다.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그 통증, 그게 상고의 통증과 맞먹는다 하더라고요. 결국엔 쇠석술이 아닌 수술로 돌 제거를 하셨는데 큰 병 아니고 돌을 빼내는 수술이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 다행이었죠. 혹시 큰 병 아닐까 하고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결석인 게 어딥니까?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결석이라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관이었는데 결혼한 지 10년 차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말실수 들은 적도 없었고 이 정도까진 아닌 분이었는데 완전 정남이 뚝 떨어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부인이 수술을 하셨다고? 돌 낳으셨다며? 호호호호호. 어머니,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오래간만에 좋잖아. 그 결석이라는 게 애 낳는 통증이랑 맞먹는 거란다. 오랜만에 사부인이 애 낳는 기분 드셨겠네. 하하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애를 낳는데 사부인은 토를 낳았네. 어머 그거 잘 키우시면 되겠네. 살다 우리 나이에 상고의 고통을 겪어보는 것도 나쁜 경험은 아니지. 돌을 낳으셨어? 돌대가리를 낳으신 거야. 아이고 얼마나 웃기냐? 내가 돌 빼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웃었는 줄 아니? 회춘하셨겠어? 젊어지셨겠어? 그 나이에 애 아니 돌을 낳았으니까 호호호호. 여러분 정말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웃기다는 듯이 말이죠. 네, 요로결석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빼내고 부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통증은 정말 말도 못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셨는데 친정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하루 전날보다 살이 쏙 빠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통증인 줄 알고 3일 동안 버티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 안쓰러웠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혼자 사십니다. 제가 대학 시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 분인데 그래서 결혼하고 집 얻었을 때에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사시는 집 딱 중간에 얻을 정도로 만일 양가 어머님들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챙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농담처럼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우선은 큰 병 아니니 당신 놀랄까봐 그리 말씀하신 것일 거다.
내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뭐라 말을 하긴 하겠다. 너무 미안하다. 요즘 들어 왜 그렇게 잦은 말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화가 더 솟구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뒤 하루 지나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더 어이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다.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이번에 사부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너무 많다.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라고 하시더군요.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알지만 우리 아들이 이미 너에게 언지를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부인을 보니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니들한테 의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실수에 완전 정나미가 떨어져 버렸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완전 어이가 없었죠. 며느라, 내가 말실수한 건 너무 미안해. 그런데 나도 이번에 느낀 게 너무 많아. 사부인 아플 때 혼자서 끙끙 앓았다며? 사부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혼자 사니까. 어디 아파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 견뎠었던 거 아니겠니? 그렇다고 니들이 사부인을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당장이라도 사부인 생각하면 모셔오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럴 순 없잖아.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 이제 니들이랑 살고 싶다. 나는 혼자서 그렇게 아프고 싶지 않아. 사부인은 딸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셔야겠지만 그래도 난 운 좋게 아들 낳았으니까 들어갈 집이 있잖아. 나 이제 니들이랑 살래.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앓고 싶지 않아. 물론 너랑 나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지.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점도 보이고 사이도 좋아질지 모를 일이잖아. 나 사부인처럼 그렇게 혼자서 앓고 싶지 않아. 인생이 너무 처량할 것 같아. 사부인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은 안타깝다 생각이 되지만 나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니네 집으로 들어갈랜다. 나 우리 아들 집으로 들어갈래. 혼자서 그러고 싶지 않아. 절대로 사부인처럼 혼자 아프고 싶지 않아. 여전히 말 실수를 하시는 분이고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 말인지 좋아할 말인지 인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생각 자체가 아들 가진 당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딸만 낳았으니 혼자 사셔야 하는 팔자고 당신은 아들 낳았으니 우리 어머니처럼 혼자서 아프지 않아도 된다? 아들네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너는 딸이니까 니네 엄마 모실 일은 없는 거다.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아, 왜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왜 제 화를 더 돋우는 거죠? 가뜩이나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제가 빵 하고 터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네, 물론 저희 친정 어머니 결석 사건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실수가 모든 걸 다 엎어버린 거였습니다. 좋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한 말로 인해 제 마음은 완전 굳혀져 버렸고요. 모시는 일은 없다. 그걸 넘어서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 모실 생각 없어요. 저도 이번 일로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은 시가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잘해줄 필요가 없다. 시어머니에게 마음 쓸 시간에 차라리 내 어머니에게 마음 한 번 더 쓰자. 네, 어머니 말처럼 이번에 저희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가까이 사는데도 혹시 걱정할까 싶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요.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절대로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도 안 좋았는데 같이 살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죠. 아마 서로의 단점만 보일 것이고 또한 단점만 찾으려고 노력할걸요. 며느리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내쫓을까 하고 째려보고 있을 거고 시어머니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랑 이간질 시켜서 우리 아들이 이 엄마를 더 생각하게끔 할까 하고 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불보듯 뻔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들어오실 자리 없어요. 이미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 자리 예약하셨거든요. 어머니 아들이랑 저랑 사는 동안은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일도 없고 그리고 시어머니 대우도 못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런진 어머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제 입장이라면 시어머니 대접 해주겠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의 시자도 제 앞에서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요. 만일 너 또한 그거 싫다고 하면 그냥 바로 니네 집으로 가라고 했네요. 나를 선택하던지 당신의 엄마를 선택할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절대로 저희 집으로 오시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럴 순 없다고, 그리고 싫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어떤 마음에서 저를 행동하시는지 다 압니다. 이런 면에서도 딱 차이가 납니다. 친정과 시댁의 입장 차이요. 암튼 저는 이번 연도에 최대한 저희 친정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올 생각이고, 시어머니? 그게 뭐죠? 제겐 더 이상 시어머니란 존재는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나갈 겁니다. 먼저 건드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쪽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